예, 안녕하세요. 김건희입니다. 인사, HR, 휴먼 리소스, 인사 직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쭉 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보죠. 네, 한번 보시죠. 제 화면을 좀 작게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인사 직무, 기타 직무도 다 똑같고요. 직무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렇게 NCS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봐서 한번 정의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봐야 됩니다. 자, NCS 사이트를 보시면 인사 직무는 두 번째인 경영 회계 사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종분류에서 두 번째 총무 인사 클릭하고 인사 조직 클릭 그리고 인사로 들어가 보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참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 쭉 보이시나요? 쫙 보면 자, 인사란 무엇이냐 보시면 인사는 조직과 구성원의 성장을 위해서 직무 분석과 직무 설계를 바탕으로 채용, 배치, 육성, 평가, 보상, 승진, 퇴직, 전직 지원 등의 인사 제도를 운영하고 개선하는 일이다. 이렇게 조금 어려운 얘기로 인사가 이런 NCS에선 HR 중에 M과 D라 그럽니다. M은 매니지먼트, 인사 관리 쪽이고요. HRD는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육성, 개발, 교육 쪽. 근데 여기는 HRD와 HRM을 다 합쳐서 그냥 인사라고 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좀 보시면 이렇게 좀 더 볼게요. 그러면 인사는 어떤 주요 능력 단위로 되어 있나? 이렇게 보십시오. 쭉 보시면 인사 기획, 직무 관리, 인력 채용, 인력 이동 관리, 인사 평가, 핵심 인재 관리, 교육 훈련부터 시작을 해서 조직 문화 관리까지 해서 전직 지원, 그러니까 총 14개의 능력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인사 직무 또는 인사 전문가로 성장을 해야겠어라고 하면 이 14개의 이런 능력 단위를 대체로 어떤 뜻이고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알면 좋겠죠. 하지만 조직이라는 게 인사 분야에서 팀장급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중간 관리자로 들어갈 수도 있고 신입 레벨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차 이 능력 단위는 개발하는 걸로 하고 다만 인사 직무 안에 이런 능력 단위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CS는 이대로 두고 또 한번 다른 자료를 보도록 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인사 직무 채용 공고들 중에서 나온 직무 기술서들 몇 개를 한번 쭉 예시를 진짜 보면서 인사 직무가 현업에서는 어떤 기술들을, 태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서를 해볼까요? 보시죠. 인사 노무 직무 기술서, 이렇게 어떤 기관이 냈네요. 여기 보시면 어떤 재단인가 봐요. 이 재단에선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래서 그 채용 공고를 낸 재단의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지원을 하는 곳이에요. 축제, 공연, 행사 등의 기획 운영을 합니다. 짐작이 되죠. 어떤 문화예술회관 같은 그런 곳인가 봐요. 그런 곳에서 누굴 뽑냐? 예, 인사 담당자를 뽑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 직무 수행 내용 뭐예요? 했더니 조직, 인사, 노무, 위원회 등 좀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지 않네요. 조직 및 정원을 관리하는 일, 인사관리, 그리고 평가, 또 이사회, 인사위원회, 임원 추천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일, 그리고 노무관리, 요 일을 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죠. 그리고 전형 방법은 1차 서류, 2차 면접 이렇게 간다 하고요. 1번 요건, 교육 요건들이 있고, 자, 중요한 건 능력 단위. 아까 NCS에서 능력 단위 보셨죠? 그 능력 단위 중에서 요 4개는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여기 들어올 사람이 인력 채용, 채용 계획 수립, 모집 선발, 즉 인력 채용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 채용 프로세스를 알고 있냐? 더 좋으면 경력으로 채용 프로세스를 해본 적이 있냐라는 거죠. 인사평가, 위원회 운영, 그 다음에 노사협의 운영 등등 경험이 있으면 좋다라는 거고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 또 똑같이
인력 채용에는 노동법이라든지 면접 기법이라든지 채용 기법들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좋겠다. 인사평가는 좀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역량 모델링, 컴피던시라고 하는 역량 모델링, 주요 성과 지표, 뭐 평가 제도 등등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상당히 전문 분야입니다. HR 중에서 인사 관리, 그러니까 평가 보상 제도에 대해서 해봤냐 등등을 좀 기대하는 건데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또 지식에 속하게 되죠.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운영해 봤냐, 그 운영회를 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해 봤냐,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술은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어떤 기술? 인력 운영 계획 수립 능력이 필요하다. 뭐 통계 처리,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기획력이 있냐, 문서 작성 스킬이 있느냐, 회의록이 있느냐, 또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이 있냐 등등 기술이 필요하다. 태도는 이런 뭐 인력 채용 평가 중에서 뭐 개방적인 의사소통, 객관적인 태도, 뭐 분석적, 사교적, 문제의식, 내부 네트워킹, 조직 내부 네트워킹들이 있냐 이렇게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 직원, 인사 담당자를 뽑기 위한 직무 기술서를 방금 설명해 드렸는데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고 어떤 기술이나 태도가 있어야 되는지 조금 느껴지시겠죠. 그리고 아마 이 조직의 직급의 상하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직 8급이기 때문에 엔트리 레벨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원이나 주임급 정도로 좀 짐작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조직의 직무 기술서를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자, 직무 기술서 해서 쭉 보시면 인사다. 이 기관 어떤 기관인가 볼까요? 어떤 기관이냐 그러면 19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출연한 비영리 재단 법인이다. 연구원의 미화 시설 관리 등의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목표로 법인이 설립됐다.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뽑는 사람은 뭐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좀 많아요. 근데 가장 먼저 1번으로 들어온 게 인사 조직이죠. 자, 들어오시면 인사 조직 할 거예요. 먼저 채용부터 퇴직, 평가, 승진, 인사정보 입력, 전산관리, 근태라 하면 휴가, 뭐 병가, 연차 등이죠. 이런 근태, 교육, 교육까지 담당하는 교육, 인원관리, 재규정 등 제반 사항을 뭐 담당하고 조직의 인사관리 운영 업무 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인사에 속한다. 근데 이 직무기술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두 번째 일이 여기 있는데 경영기획까지 한대요. 세 번째는 총무도 한답니다. 뭐 재직명 발급부터 문서관리 행사, 그다음에 대외 업무, 이런 상위 어떤 정부 부처에서 원하는 자료 등도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사무행정도 합니다. 데이터 관리, 출장 뭐 쭉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직무 기술서를 보시고 뭐 가정을 해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이 기관에 채용 공고가 떠서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직무 기술서를 봤을 땐 첫 번째 나는 인사 이런 인사 파트에만 좀 올인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입사 후에는 경영기획부터 시작해서 사무행정까지도 내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사 후에 인사가 전체가 100이면 인사가 뭐 한 80, 나머지가 20 이렇게 뭐 구분될 수 있냐? 그건 모른다는 거죠. 입사 후에 알게 되는데 다만 직무 기술서를 봤을 땐 인사 조직이 가장 앞에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인사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총무라든지 사무행정과 인사가 같이 들어가 있는 조직은 조직 규모가 작아서 세분화되지 않고 직무 범위가 확대된 상태라고 추측이 됩니다. 쭉 볼까요? 뭐 기본적인 건 똑같고 우대 요건에서 자격증 같은 것들이겠죠. 공공부문 인사기획 등의 관련 유경험자. 나중에 제가 자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공공기관, 특히 공공기관들은 유사 공공기관, 예, 유사 동일 직무는 더 좋고요. 유사 직무에 근무하신 분들을 상당히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느냐 등등이 그 지식은 뭐가 필요해 했더니 인적 자원 관리, 이제 인사 쪽, 인사 규정, 근로기준법, 뭐 증명서 발급, 총무 쪽, 사무공간 지원, 일반 행정 쪽 쭉쭉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술도 똑같고요. 문서 작성 능력이 있느냐,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있느냐, 뭐 직무기술 작성 기술. 자, 여기서 직무기술서 작성 기술이 있냐라는 소리는 뭐냐면 이건 채용과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채용, 입사 후에 하실 일 중에 지금 설명드리는 이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는 기술이 있냐라는 소리는 입사 후에 인사 담당자가 되니까
그 입사 후에 내가 속한 전체 조직의 직무들이 다양한 게 있겠죠. 이 다양한 직무의 직무 기술서를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 직무 수행 태도는 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청렴성, 공공기관, 전문 지식 등등 내부 협력 등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특징이 좀 있죠. 앞선 직무기술서와 지금의 또 인사 직무기술서가 약간의 직무 범위 확대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보실까요?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 일반직 4급 주임 상당의 인사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주요 업무 했더니 인사, 교육, 노무, 복무, 상훈 업무를 한대요. 법인 직원 채용, 승진 관련 업무도 하고요. 뭐 기타 업무 분장한다 라고 했고, 지식은 뭐가 필요해? 채용, 인사관리 관련된, HR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내부 규정, 재규정, 절차, 근로기준법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예술 쪽 기관인가 봐요. 문화예술 행정 절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이 조직은 바로 이름이 나와버렸네요. 국립박물관 단지라는 곳입니다. 그럼 뭐 누굴 뽑냐면 인사 4급에 상당하시는 인사 담당자를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수행 내용을 보면 직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주관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입사를 하시면 채용과 인사관리를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노무 관련 사항을 또 처리하고 노사관계도 관리를 하며 직원의 고충 처리와 관련 업무를 한다. 조금은 앞선 직무 기술서 내용보다는 조금은 구체화됐다고 느껴지죠. 자, 그럼 어떤 지식이 필요하니? 이럴 때 인력 채용, 당연히 여기 채용이 나왔으니까 채용 관련된 거죠. 채용. 채용을 할 때 필요한 지식들, 뭐 노동법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인적성 검사라든지 조직의 인재상 비전 체계 수립 방법이라든지 이런 중장기 사업 전략 수립 방법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이해하냐. 그리고 조직 문화 관리, 그리고 노사 갈등 해결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지식이 있으려면 아마 경력, 유사 경력이나 전공자 정도가 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은 뭐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같은 항목으로 넣고 인력 채용에는 스프레드시트로 활용 능력, 엑셀 시트, 그다음 비용 분석 능력, 인력 계획 운영 수립, 통계 처리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고요. 뭐 상담 기술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기술에 들어가네요. 태도는 개방적이다. 왜 개방적일까? 왜 의사소통일까? 네, 인사 담당자는 타 부서 또는 조직 외부 또는 뭐 외부 지원자들과 또 오픈된 여러 가지 의사소통 등이 있어야 되니까 계속 개방적 의사소통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직 문화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원활한 소통 의지 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밑에는 뭐 공통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직무기술서의 특징은 인사에 특화된 실무 주력하는 실무 담당자 엔트리 레벨 또는 상위급보다는 중간 레벨을 뽑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직무 기술서 한번 볼까요? 요건 같은 직무 기술서 같은 조직인데 이제 급이 달라요. 급이 보시면 3급이고요. 융합인재부장급입니다. 이제 좀 관리자급 인사 쪽에서 어떤 직무 기술서인지 검토를 해보죠. 자, 여기 보시면 직무 수행 내용 해서 융합인재부, 어떤 융합인재부라는 곳이 있나 봐요. 총괄 업무, 그러니까 리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총괄 업무로 직원의 채용, 인사관리 담당, 복무 관련 사항 조정, 노사관계 관리, 보수 및 급여 관리, 성과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국제협력 및 대외협력 등 업무를 수행한다. 직전에 보셨던 직무기술서보다는 조금 더 그분의 상위, 상급, 상관의 일을 한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인사기획, 직무관리, 평가, 노사관계 계획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사기획을 위해선 관리회계, 근로기준법, 인사규정, 인사전략환경분석법, 적정인력 산정법 등등 알고 있어야 된다. 직무관리를 위해서는 조직전략, 인사제도 설계 방법, 직무 분류 체계, 직무 종류, 직무 분석 방법 등 알면 좋다. 사실 인사 기획과 직무에 나오는 뭐 이런 적정 인력 산정 방법, 직무 분석 방법 이건 사실 인사 조직 컨설턴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 정도를 필요하다라는 건 아마 이걸 혼자서 직접 전체를 컨설턴트처럼 하면 좋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건지를 이해하는 수준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뉘앙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기술 볼까요? 자, 기술은 인사기획부터 노사관계 계획인데 기술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 전략을 분석하냐, 인건비를 운영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능력이 있느냐를 보고, 직무 관리도 이런 식으로, 인사평가는 성과 관리 지표를 설계할 수 있냐, 평가를 분석할 수 있냐, 뭐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기술이 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직무 수행 태도도 인사 기획부터 노사 관계까지 구분을 해서 간다. 자, 여기 전체는 이 어떤 부장 또는 3급이니까 인사팀이 별도로 있다 그러면요. 뭐 여기는 융합인재부라고 하는데, 융합인재부 부장급, 이 부장이 그 팀의 리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사 업무를 총괄한다. 또는 뭐 좀 들어가 보면 HRD, HRM을 나눠서 한쪽을 총괄한다. 이런 인재를 뽑고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이런 직무기술서는 경력직이 되겠죠. 경력직. 다른 공공기관이라든지 사기업에서 HR을 좀 해보신, 몇 년 이상 해보신 분, 리더십도 겸비한 분이 이 직무기술서에 합당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 직무에 대해서 한번 직무기술서를 중심으로 쭉 훑어봤습니다. 이것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입 레벨로 인사 쪽으로 성장하고 싶어서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땐 반드시요, 면접에 들어가시면 이 화면에 보시는 인사 관련된 여러 가지 능력 단위들이 있죠. 뭐 인사 관리가 뭐니, 직무 분석이 뭐니, 인력 채용은 뭐니, 인사평가가 어떻게 되지 등등 기본적인 단어의 정의를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경력직으로 여러분이 인사 쪽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했을 땐 그 해당 기관의 어떤 제도라든지 조직 문화라든지 평가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뭐 잘 파악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현황을 그러지 못하더라도 나아갈 방향 또는 유사 또는 상위 부처, 정부 부처의 어떤 HR 인사 제도를 알고 가셔야 대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 자기소개서 또는 직무수행 계획서가 있다면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할 때 인사 전문가 또는 인사에 대해서 알고 어떤 뉘앙스를 곳곳에 이렇게 좀 어필을 하시는 그런 준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인사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